자,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시험 대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설계사 이선재입니다. 동아시아사 시험 대비, 기말고사 시험 대비, 현대사 중일전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일전쟁. 중일전쟁은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켜서 중국 침략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만주사변 말고 중국의 본토까지 들어간 게 중일전쟁이고, 중일전쟁의 원인은 루거우 차오 사건이라고 했었습니다. 루거우 차오 사건이고, 일본은 중일전쟁을 준비하고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37년에 양국 군대가 충돌한 이후 일본은 3개월 만에 상하이를 점령하고 수, 이, 이후 수도인 난징까지 함락시켰다고 했죠. 근데도 이 중국이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저항하자 난징에서 일본 나쁜 놈들이 난징 대학살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일전쟁 때 사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자 국공합작이 맺어졌다고 했죠. 국공합작이 맺어지게 되고 이 중일전쟁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볼게요. 지금 일본이 확장한 거, 일본이 우리나라 먹었고, 중국에 이렇게 동쪽도 먹었고, 필리핀, 베트남 다 이렇게 다 먹고 있어요. 이렇게 확장 정책을 하자, 이렇게 일본이 중일 전쟁이 필요한 전쟁 물자를 얻고자 베트남 북부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베트남 남부까지 공격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자 미국이 일본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봉쇄 조치를 내려요. 그러자 일본이 미국이 우리를 감히 경제 봉쇄, 우리가 짱인데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를 경제 봉쇄해? 그러면서 미국을 공격하죠. 그래서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였고, 기습 공격해서 완전히 미국이 기습 공격 당하니까 되게 놀랐겠죠. 놀랐고 피해도 컸다고 했어요. 피해도 컸는데 그러나 반전 그러나 미군이 앞선 전술과 무기 체계를 내세워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되고, 그리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소련의 참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게 됩니다. 끝. 평양전쟁 끝. 자, 이거 여러분, 제가 너무 교과서만 보고 넘어가는 거 너무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 관련된 영상 올려놓은 거 제 유튜브에서 좋아요 누르고 제 유튜브 그거 들어가서 태평양 전쟁 올려놓은 거 보면 돼요. 자세히 설명 안 되면은 자세히 잘 모르겠으면은. 그래서 중일 전쟁이랑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베트남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일본 안에 있던 식민지민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 책에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국민정신 총동원을 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생활 조직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전쟁 일으키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 그런 걸 뺏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대만 그런 식민지들은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들 조직을 통해 식민지 사람들에게 저축, 헌금, 근로봉사 등이 강제적으로 할당되었고 생활 필수품에 대한 배급제가 시행됩니다. 또 황민화 교육, 한국 신민 교육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신민서사 암송시키면서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너네한테도 좋아.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고 했고, 그리고 양곡을 강제로 거두어가고 이런 걸 공출이라고 했죠. 공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 조선의 주민들은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정도의 식량 배급으로 버텨야 했고, 그리고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고자 식민지에서 노동력과 병력을 동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징용, 군수공장에서 왜 인생을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은 독일 나치에 끌려가서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그 영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 무거운 쇠를 날라야 하고, 정말 노예처럼 전쟁에
일으키기 위해서 탱크, 비행기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노예처럼 정말 일한 거죠. 그 공장 안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전쟁 막바지에는 징병제가 시행되어 조선과 타이완에서 수십만의 청장년이 전쟁터로 끌려가기도 했고 여성들도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 내몰렸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료 밑에 있고요. 한중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연대는 이 일본군을 상대로 한국군과 중국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운 거고, 1920년대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전투를 치렀어요.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도 일본의 중국 침략과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를 계기로 한중연대가 활발하게 추진되게 됐습니다. 또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공동항일 투쟁을 전개하였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딨지? 여기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과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의 특징들, 우리나라가 중국과 연합해서 어떻게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는지 광복군 결성에 대한 사료도 읽어보시고요. 다음 서구 문물 수용, 사회진화론이 생물진화론이랑 비슷한 다인의 진화론이랑 비슷하게 사회도 이 우성 이렇게 환경에 잘 맞는 나라들만 살아남다. 그런 사회진화론이었고 이 사회진화론이 서양 열강 또는 산업혁명을 일찍 이룬 국가들이 다른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런 이념이 됐다고 했죠. 이념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서양화되는데 서양 열강 서구적 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 서구적 생활 방식의 수용 남성들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잘랐고 모자도 썼고 여성들도 가리개를 벗어 던지고 양장을 하였으며 머리도 단발을 하였다. 그리고 시계도 차고 다녔다. 첨탑 시계도 있었다. 손목 시계도 차고 다녔다. 태양력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 다음에 한번 끊어서 갈게요.